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양 철학사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플라톤에 대해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플라톤이요. 서양 철학은 플라톤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저희가 오늘 참고할 자료는 플라톤, 삶, 사상, 그리고 현대적 의, 플라톤, 서양 철학의 뿌리, 발췌문, 그리고 유튜브 채널 인문학이랑의 영상 기록인데요. 아, 네네, 좋은 자료들이네요. 이걸 바탕으로 플라톤의 핵심 사상이 뭔지, 그리고 그게 왜 24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중요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특히 플라톤이 살았던 시대 배경을 보면 아테네 민주주의가 좀 흔들리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아, 그런 시대적 상황이 그의 철학에 영향을 미쳤겠군요. 그렇죠.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가 서양 철학사는 플라톤 철학의 각주에 불과하다고 말했을 정도니까 그 중요성은 대단하죠. 와, 각주라니 대단한 평가네요. 자료 보니까 플라톤이 원래 귀족 집안 출신이고 레슬링 선수였다는 점도 흥미로웠어요. 네, 맞아요. 본명은 아리스토클레스였고 플라톤은 어깨 넓은 사람이란 뜻의 별명이었다고 하죠. 아, 그래서 플라톤이군요. 근데 역시 그의 인생을 바꾼 건 소크라테스와의 만남, 그리고 그 이후의 사건들 아니었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스승 소크라테스의 죽음. 이게 플라톤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어요. 기원전 399년의 일이죠. 네, 아테네 민주정에 의해서 사형을 당했으니까요. 네, 그걸 직접 보면서 젊은 플라톤이 정치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었다고 해요. 아, 이런 정치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아, 그래서 철학으로 방향을 튼 거군요. 그렇죠. 진정한 정의가 뭘까? 이상적인 국가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천착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 후에 이탈리아, 이집트 같은 곳을 여행하면서 여러 사상을 접하게 되고요. 그 여행에서 얻은 것들이 그의 철학에 또 녹아들었겠네요? 네, 예를 들어 피타고라스 학파한테서는 영혼 불멸이나 윤회, 또 수학적인 원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그리고 파르메니데스 학파로부터는 변화하는 감각 세계 너머에 불변하는 진짜 실제가 있다는 아이디어를 얻어요. 아, 그런 것들이 모여서 그 유명한 이데아론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데아론, 형상론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거죠. 이데아론. 철학하면 딱 떠오르는 개념 중 하나인데요.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그냥 그림자고 진짜 완전한 세계, 이데아의 세계가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네, 정확해요. 국가론에 나오는 동굴의 비유가 바로 그 이야기죠. 아, 동굴 비유요. 정말 들을 때마다 뭔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굴벽에 비친 그림자, 즉 현상만 보고 그게 진짜라고 믿고 산다는 거죠. 쇠사슬에 묶여서요. 그렇죠. 근데 철학자는 그 쇠사슬을 끊고 동굴 밖으로 나가서 진짜 실제, 태양이 비추는 이데아의 세계를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동굴로 돌아와야 하고요. 네, 플라톤은 그게 철학자의 의무라고 봤어요. 다른 사람들을 깨우쳐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선의 이데아입니다. 태양처럼 모든 이데아를 존재하게 하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근원적인 빛 같은 거죠. 그렇군요. 그런 이데아를 아는 사람, 즉 철학자가 통치해야 한다는 철인왕 사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겠네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플라톤은 인간 영혼을 이성, 기계, 욕망 세 부분으로 나눴잖아요. 네, 지혜, 용기, 절제라는 덕목과 연결해서요. 그렇죠. 그것들이 조화를 이룰 때 정의로운 영혼이 되듯이 국가도 마찬가지로 철인 통치자, 지혜, 수호자 계급, 용기, 생산자 계급, 절제, 그러니까 각자 자기 역할을 잘할 때 이상적인 정의로운 국가가 된다고 본 거예요. 계급을 나눈다는 점이 좀 독특하긴 하네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비판점도 생기죠. 고귀한 거짓말이라고 해서 신부는 타고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 계급 질서를 정당화하려고 했다는 점. 아, 그 부분은 좀 그렇죠. 그리고 민주주의를 별로 신뢰하지 않았어요. 중우정치, 그러니까 어리석은 대중이 이끄는 정치라고 봤죠. 그래서 엘리트 통치를 옹호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칼 포퍼 같은 철학자는 아예 열린 사회의 적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이상국가를 꿈꿨지만 방법론에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군요. 그런데 플라톤이 그냥 이론만 편 게 아니라 아카데미아를 세워서 실천을 했다는 점도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아테네 외곽에 세운 아카데미아가 거의 900년 동안 서양 학문의 중심 역할을 했으니까요.
그 실천력은 정말 대단하죠. 입구에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들어오지 말라고 써붙였다는 이야기도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교육을 통해 이성을 단련하고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게 이끌어야 한다고 봤기 때문에 수학, 철학 교육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게 뭐랄까 서양 대학 교육의 뚜리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리버럴 아츠 교육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그게 또 너무 소수 엘리트 중심 아니냐는 비판도 있긴 하지만요. 양면성이 있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톤의 영향력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를 통해 기독교 신학에도 영향을 줬고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같은 이상사회 논의에도 계속 영감을 줬죠. 심지어로 니체 같은 비판자조차도 플라톤을 의식했다고요? 네, 니체가 내 철학은 뒤집힌 플라톤주의다라고 말했을 정도니까요. 그만큼 플라톤이 서양 사상사에 남긴 그림자가 짙다는 거죠. 와, 정말 대단하네요. 정리해보면 플라톤은 현실 너머의 본질을 추구하고 이상국가를 그리면서 서양 철학의 기초를 놓았지만 동시에 엘리트주의나 좀 전체주의적인 면 때문에 비판도 받는 굉장히 복합적인 사상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딱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플라톤에게서 배울 점 혹은 생각해볼 점은 뭘까요? 역시 동굴의 비유는 지금도 유효한 것 같아요. 가짜 뉴스나 알고리즘이 만들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짜 보고 있는 게 뭔지 비판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경고. 아, 미디어 리터러시 같은 문제랑 연결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기술 발전이나 효율성만 막 강조되는 시대에 플라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정의, 용기, 절제, 지혜 같은 덕목들,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 근본적인 질문, 이게 오히려 지금 더 중요해진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네,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마지막으로 혹시 저희 청취자분들이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건 어떨까요? 인공지능이 점점 발달하고 가상현실이 현실과 구분하기 힘들어지는 미래가 온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 플라톤이 말했던 그 변하지 않는 진짜 실제, 이데아라는 건 과연 뭘까요? 어쩌면 우리는 기술이 만든 더 교묘한 동굴 안에 갇히게라는 건 아닐까요? 아하하, 기술의 동굴이라. 네. 만약 그렇다면 그 새로운 동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진실을 향해 나아가야 할까요? 플라톤의 질문이 240년 전 질문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질문이 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